할 거예요. 자, 모평균 추정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배웠거든요. 자,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배웠는데, 자,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자, 이런 분포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n개를 뽑아서 만든 x바의 분포는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긴 하지만, 평균 m을 그대로 따르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작아지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양옆으로 퍼집니까? 가운데로 몰립니까? 가운데로 몰리죠.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조금 더 몰린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x바의 분포는 조금 더 여기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x바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x바의 분포는, 자,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m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m 빼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반대쪽에 m 빼기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위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얘를 표준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자, 얘는 어디로 가죠? 얘 어디로 가요? 여기서 얘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데, 빼고 나누면 어떻게 돼? 여기서 얘 빼고 이거 나누면 1이 되죠? 1로 간단 말이야. 얘 2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가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로 가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많은 표본 평균들이 뽑혀져 나올 건데, 그 표본 평균들의 그 분포를 보면 평균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 요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2에 대한 그 값을 한번 살펴보세요. 2가 있는 값이 있잖아요. 0.477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형 6번을 보면 2.0이 0.4772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되는 애가 47.7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7.7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요만큼이.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95.44%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들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표본 평균들이 몇 퍼센트가 있다는 거야? 95.44%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뽑았을 때 95.44%의 확률로 여기 있는 애들이 뽑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되게 많잖아?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95.44%에 해당되는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 95.44%에 해당되는 애들이 뽑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 뽑히게 될 확률이 95.44가 되는 거고, 양옆에 여기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4.56%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좀
좋은 숫자가 아니잖아. 95.44 하면 뭔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수치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라는 말은 잘못됐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m이 있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마이너스 1.96, m-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살펴봤더니 똑같이 가면 얘는 똑같이 0으로 가고 1.96으로 가고 마이너스 1.96으로 가겠죠. 근데 1.96과 마이너스 1.96에 해당되는 숫자가 0.475라는 숫자가 나와요. 0.47, 47.5%가 나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95%가 나오게 되거든. 즉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분포가 95.95%가 딱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치를 맞추면 조금 더 예쁜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표본 평균을 하나 딱 뽑았어.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딱 뽑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딱 뽑을,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뽑을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95%의 확률로 여기 있는 애들을 뽑는다는 얘기야. 자, 95%의 확률로 얘를 뽑는데, 그러면 얘와 m과의 차이가 이거보다 크겠니, 작겠니? 작겠지. 자, 다시. 이 중에 있는 애들을 뽑을 확률이 95%인데, 얘를 뽑았어. 얘를 뽑으면 m과의 차이가, 요 차이가 이거보다 크겠어, 작겠어? 당연히 작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보다 차이가 작은 놈을 뽑을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9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내가 x바를 하나 이렇게 딱 뽑았는데, x바하고 m하고의 차이가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몇 퍼센트라는 얘기야? 95%가 된다는 얘기야. 95%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요.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플러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될 확률이 몇 퍼센트다? 95%의 확률로 얘가 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당연히 x바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m을 다 더해주면 당연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확률이 95%가 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식을 x바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x바를 빼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x바를 해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m값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x바 빼기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에서 플러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이 만들어질 확률도 당연히 95%일 거 아닙니까? 이 식이 만들어질 확률이 95%니까 당연히 이 식이 만들어질 확률도 95%인 거죠. 이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해석해 보면 x바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뽑은 표본 평균 하나 있지, 거기에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뺀 값부터 그 표본 평균 하나에다가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더한 값 사이에, 그러니까 이 x바 하나 뽑았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요 모평균 m이 존재할 확률이 몇 퍼센트다? 95%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 하나를 뽑아가지고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딱 범위를 설정하는 순간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95%가 되니까 거의 믿을만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6이 되면 95%의 확률로 얘가 존재할 테니까 이 뽑은 x바, 우리가 표본 하나를 뽑아서 값을 계산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반 전체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의 평균을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3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2만 5천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 이 반의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평균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체 평균을 예상하는 게 목적인데 요만큼을 잡으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잡으면 얼마 정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95% 정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 원리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1.96으로 하는 것보다 숫자를 더 키우면 더 믿을만해지겠죠? 더 확률이 높아지겠지?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얘를 조금 더 높이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많이 쓰는 숫자가 1.96, 95%. 딱 떨어지는 숫자를 써야 되니까. 2.58이라는 숫자를 쓰면 99%가 돼요. 99%.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애들이 99%가 되도록. 그래서 조금 더 늘리면, 조금 더 많이 늘리면 99% 정도 믿을 만하게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95%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1.96 마이너스 1.96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어서 여기서 표본을 하나 뽑는 거야. 자, 표본을 하나 뽑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은 숫자를 가지고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모평균을 예측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추정이라고 얘기한다. 추정. 모평균을 내가 예측했다.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를 뽑았어. 해봐. 뽑은 거에 더하기 빼기를 해서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게 만들려면 1.96. 더 정확하게 들어가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2.58로 늘려주면 들어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을 뽑더라도 이걸 더 많이 늘려주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이 이거예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어. 표본 평균을 구했잖아. 거기서부터 범위를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하면 95%의 확률로 이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얘기하면 이 범위 안에 99%의 확률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용어들을 살펴볼게요. 내가 뽑아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25,000원부터 35,000원까지 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얼마나 믿을만한데? 한 95% 정도 믿을만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믿을만하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신뢰도에 해당되는 네가 말한 구간이 얼마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그 95%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써야죠.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구간의 기호를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5,000원부터 35,000원이다. 그럼 요 신뢰할 수 있는 그 구간의 길이는 10,000원이라는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 뺀 거 있죠? 여기서 얘 뺀 거. 여기서 얘 뺀 거를 자,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거. 이거를 우리는 신뢰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뽑아서 퍼뜨리고 이 안에 모평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다시 한번 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표본 평균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 안에 뭐가 있다?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여기서 뽑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준다고. 왜?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준다고.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주는 게 말이 돼? 아니,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 분산이나 모 표준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고 표본의 분산이나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두 개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 다르지만 우리가 추정을 하기 위한 거니까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생각한다. 문제에서는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유형 7번의 대표 문제를 보고 갑시다. 자, 문제는 쉽게 풀려요. 왜 쉽게 풀리냐면, 자, 이거야. 하나를 뽑았어. 뽑고 나서 좌우로 펼쳐놓은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있다? 모평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형 7번을 보시면, 자, 표준 편차가 0.5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니, 평균을 추정하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를 먼저 주는 건 무슨 경우야? 근데 문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태어난 신생아 100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n이 100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체중 X바가 3.5인 거예요. 자,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고 95%의 신뢰 구간은 1.96이라는 숫자를 쓰라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3.5를 뽑았잖아. 3.5에다가 빼. 3.5에다가 더해. 얼마를? 1.96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0.5를 이렇게 빼주고 1.96 그 다음에 10분의 0.5를 더해주면 이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 95%의 신뢰도를 갖고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밑에 있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얘를 뺀 거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유형 8번은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똑같아. 똑같은 문제여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유형 9번, 10번, 11번이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자, 12번을 볼게요. 12번. 12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신뢰도와 신뢰 구간과 그 다음에 크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신뢰도를 높이면, 자,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신뢰도를 높이면 더 길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야 돼? 어? 길게 잡아야죠. 아까 전에 95%는 1.96이었고 99%는 2.58이었으니까 아, 더 길구나.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면 점점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많아진다고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선생님 신뢰도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쟤네 저 학교 반에 평균 키를 정확하게 100% 맞출 수 있어.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쟤네 반의 평균 키는 150에서
2m 사이일 거야. 무조건 100% 아니야? 그지? 100%지? 아니, 물론 정말 0.0000001%로 쟤네 반 애들이 전부 다 2m가 넘으면 틀리겠지. 근데 나는 150부터 2m 사이라고 하면 100% 맞출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신뢰도는 적당하게 높이면서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한 범위, 좀 좁은 범위가 좋은 거야.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쟤네 반 평균 키는 170부터 175 사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지 150부터 2m 사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뢰도는 100%지만 의미가 없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170부터 175까지는 신뢰도는 70%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와 그 의미의 사이는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판단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95%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길이도 적당히 짧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높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뢰도를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범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얘를 늘리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범위가 줄어들죠. 그죠? 그럼 조금 더 유의미한 범위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렇게 줄이잖아? 그럼 범위가 10분의 1이 돼. 그럼 아까 전에 구했던 것보다 10분의 1이 된다고. 근데 몇 배를 더 뽑아야 돼? 100배를 더 뽑아야 돼. 100명을 뽑았는데 원래는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10,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그 10,000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은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뽑아야 돼. 적당히. 근데 좀 더 정확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뽑아야지.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필요하다. 그럼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크기를 n을 높이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돼? 네, 짧아지겠죠. 신뢰 구간이 짧아져요. 낮추면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 구간이 길어지겠죠. 반대가 될 거고.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대표 문제 보세요. 신뢰도가 알파야. 알파의 값이 커질 때 n의 값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b-a 아닙니까? 이게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n의 값이 같을 때 신뢰도를 작게 하면 작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신뢰도를 크게 하면 한없이 늘리면 되는 거야. 신뢰도를 작게 하려면 이걸 좁히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신뢰도가 작아지면 구간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알파의 값이 커지고 알파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신뢰도가 커지려면 더 많은 영역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의 값이 작아지면 원래 어떻게 돼요? n의 값이 작아지면 이 구간의 길이가 커져 작아져? 커지죠? 네, 그럼 둘 다 커지는 요소니까 커지니까 얘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진다 하면 누구 힘이 더 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걔는 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에요. 왜냐하면 커지고 커지는 요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23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었는데 오늘은 24번부터 저기 42번까지 19문제밖에 안 돼. 7문제밖에 안 돼. 자, 24번부터 19문제네. 24번부터 42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
시작하세요.